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 1.5%까지 오르면서 기술주가 하락한 여파입니다. 금일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만 0.2% 상승해 주었고 나스닥은 0.5% 하락, S&P 500도 0.3% 하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 중 하나로는 개장 전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돌파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3%가량 오른 1.484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지난 6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1.51%대로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3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 7월 중순 이후 2개월 반 만에 2%대를 돌파했고요. 현재 국채 금리는 페드의 FOMC 정례 회의 이후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연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페드 총재는 연준이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며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페드 총재도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테이퍼링이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입니다.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30일까지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이런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매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매수 찬스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좋은 종목에만 해당이 되죠. 사실 상위 1% 개인 투자자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상위 1%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오를 것 같아서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것을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우상향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 시간이라는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30일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지출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인 27일에서 연기된 거죠.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위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현재 합의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지수를 살펴보면 34로 아직 시장은 공포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제가 지난주부터 전고점을 탈환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오늘 2% 정도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9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오늘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칭찬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AMD가 단기 하락에서 반등해주며 2% 정도 상승해 주었습니다. 모더나는 세 번째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EU에서 데이터 검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금융, 자재 관련주가 올랐고 부동산, 헬스, 유틸리티, 기술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운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의 차트를 보면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보고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뒤에 올해 초 테이퍼링 이슈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올라갔을 때 나스닥과 S&P 500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때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때마다 매수를 했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었으면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급상승으로 인해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아직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의 검정 박스권에서 웅덩이 매매법 61선 2차 매수 타이밍 때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는 121선까지 조정이 받을 것을 현재 염두에 두고 제 현금 비중은 약 20% 비중입니다. 121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으로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P 200 레버리지 SSO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SSO 웅덩이 매매법 61선 부근 2차 매수 타이밍과 121선 부근 3차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3차 매수 타이밍 때는 아쉽게 잠이 들어버려서 매수하지 못했고 주가가 지금 그냥 올라가 버려서 현재는 3차 매수 타이밍은 못하고 관망 중인데요. SSO는 현재 나스닥보다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따 과거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때 주가를 보면 S&P 500은 금융주, 에너지 섹터들도 포함하고 있기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하락에 대한 영향을 나스닥보다는 덜 받고 있습니다. SSO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부분까지 올라와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121선까지는 다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른 이슈들이 터져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전 아직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4차 매수 타이밍을 대비한 현금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3차, 4차까지 매수 타이밍이 내려오게 된다면 줍줍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초 테이퍼링 불안,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인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상승했을 때 QLD와 SSO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월 중순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기에 QLD와 SSO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대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200 QLD입니다. 빨간 원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상승했을 때의 기간인데요. QLD는 이때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61선에 위치해 있을 때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121선 부근에 왔을 때 다시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121선 3차 매수 타이밍까지 왔으니 QLD에 투자할 남은 연금의 50%를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아직 끝나지 않고 상승해 주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61선 부근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정해진 비중을 아까처럼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QLD에 투자할 남은 연금의 50%를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LD는 결국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SSO입니다. 빨간 원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상승했을 때의 기간인데요. 딱 봐도 SSO는 나스닥 200 QLD보다 조정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S&P 500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등 여러 섹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웅덩이 매매법 61선 부근 2차 매수 타이밍이 오면 SSO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상승했다가 다시 터치하게 되면 그대로 SSO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O 역시 신고가를 갱신해주며 지금은 저때 가격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전한 우상향 종목 중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 웅덩이 매매법으로 멘탈을 지키면서 실제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실현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옆에 떠나는 급등주를 보면서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멘탈과 마인드 컨트롤만 되면 된다고 했죠. 물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걸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급등주보다 5년, 10년 뒤 우리의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높은 수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내 계좌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때마다 정해진 비중을 분할 매수하면서 줍줍하시면 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